네, 안녕하세요. 조영준의 기사입니다. 네. 굉장히 피곤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왜 회계사가 계산한 세금은 내가 계산한 세금과 다를까?입니다. 예. 보통 내가 계산한 세금 또는 요번에 많이 받으셨을 텐데 국세청에서 모두 채움이라고 해서 뭐 ARS로 전화를 하거나 또는 내가 홈택스에 들어가서 버튼 몇 번만 누르면은 바로 세금이 확정되는 그 금액을 우편물로 받으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사한테 가서 전화를 해 가지고 또는 이렇게 해 가지고 의뢰를 해 가지고 맡겼더니 거기 나와 있는 세금보다 훨씬 더 작게 나온다는 거지. 또는 내가 따로 계산한 세금보다 작게 나온다는 거죠. 어. 왜 그럴까요?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신고를 할 때,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가지고 있는 의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이제 그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시면요. 요런 내용들이 있어요. 복식부기, 의무자 또는 간편장부, 대상자라는 문구가 있을 겁니다. 라는 문구가 있을 겁니다. 예. 복식부기는 의무자죠. 그리고 간편장부는 대상자입니다. 약간 뭔가 좀 다르죠. 왜냐면은 복식부기는 의무예요. 그래서 만약에 복식부기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페널티를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산세가 나와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장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지 복식부기로 하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간편장부 대상자가 만약에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혜택을 줘요. 그래서 만약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를 한다 그러면은 가산세가 나옵니다. 가산세는 이거를 무신고로 봐요. 신고를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복식부기를 안 했으니까. 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대한 가산세는 뭐 다른 기준들이 있긴 하지만 보통 세금의 20%라고 보면 돼요. 내가 납부할 세금의 20%가 가산세로 부과가 된다. 간편장부 대상자. 반대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해요. 그러면은 간편장부로 해도 되는데 복식부기로 했네. 그러면은 너는 혜택을 줄게. 바로 세금의 20%를 공제를 해줘요. 추가로. 반대죠.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복식부기를 안 하면은 너가 냈어야 되는 세금의 20%를 더 내야 된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20% 깎아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신고도움 안내 서비스를 보시면요. 거기에 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부가가치세에 대한 또는 이제 수익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정보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조그맣게 써 있어요. 기준 또는 단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 기준 또는 단순. 요 키워드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보통 이제 새로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작년에 매출이 작은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 대상자가 돼요. 근데 만약에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고 작년에도 매출이 어느 정도 있었다면은 여러분들은 기준 경비율 대상자입니다. 단순 경비율 대상자는요. 단순 경비율을 페널티 없이 쓸 수가 있어요. 기준 경비율 대상자는요. 단순 경비율을 적용을 했을 때 페널티가 있습니다.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은 묶어서 추계라고 불러요. 추계 신고. 뭐냐면은 추측해서 계산한다는 거죠. 이거는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장부가 없을 때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 그래도 세금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계 신고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하면은 이렇게 혜택을 주죠. 근데 만약에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산세가 나올까요? 아니면 가산세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거는 또 이제 신고도움 서비스의 아래쪽에 보시면은 추계 신고 시 페널티를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추계 신고 시 가산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어떤 경우에는 추계 신고를 하더라도 페널티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시 사람마다 좀 달라요. 개인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까지 놓고 정리를 해보자면요. 여러분들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복식부기로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간편장부로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기준경 비율로 신고를 할 수도 있고 단순경 비율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종적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그 결과값이 기본적으로 항상 누구나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부를 작성을 했는데 그게 기준경 비율이나 단순경 비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불리하다면은 저희는 장부가 없는 걸로 봐서 추계 신고로 하는 게 유리할 거예요. 근데 보통 국세청에서 날라오는 그런 모두 체험 서비스 또는 ARS로 신고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 추계 신고에 대한 값을 알려줍니다. 왜 그럴까요? 장부는 말 그대로 장부를 작성을 해야 돼요. 작성을 해야 되는데 추계 신고는 직전 연도에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는 만약에 이거를 적용을 했을 때 페널티가 있는지 없는지가 이미 정해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것과 요거, 그러니까 이렇게 추계 신고하는 거에 대한 결과값은 항상 정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단 픽스가 돼요. 그리고 이게 모두 채움 또는 이제 이런 우편물 날라왔을 때 거기에 적혀 있는 세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했을 때 약간 좀 더 얘기를 더 드려야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완벽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나중에 이거는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긴 좀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뭐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별도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적용 대상자가 된다면 별도로 넣으셔야 돼요. 국세청에 들어온 애들은 그게 없습니다. 따로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계사가 계산한 금액이 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장부를 작성하는 거, 장부를 복식부기로 할 거냐 또는 이제 간편장부로 할 거냐, 그 추계 신고를 할 때도 기준경 비율로 할 거냐 단순경 비율로 할 거냐, 이렇게 네 가지 결과값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잠깐 그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를 보면요, 이제 총수익 금액이 있습니다. 총수익 금액. 보통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거 매출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출액.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비용이 있습니다. 비용을 빼면은 이제 이익이 나오겠죠. 지금 이 장부를 작성하는 거, 기준경 비율, 단순경 비율은 이 비용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비용이 장부가 있고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는 복식부기로 작성을 하든 간편장부를 작성하든 어쨌든 장부는 장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부에 대한 비용은 똑같을 겁니다. 근데 기준경 비율과 단순경 비율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익은 장부를 작성했을 때의 이익과 기준경 비율의 이익과 단순경 비율의 이익, 이렇게 세 가지의 이익이 나오게 돼요. 세율은 똑같습니다. 세율은 어떤 이익이 나오든 어떤 구조를 하든 소득세는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역시 1의 세금 그리고 2의 세금, 그 3의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세율을 곱하면 이제 세금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게 바로 이 복식부기 의무자냐 또는 간편장부 대상자냐에 따라서 그게 좀 달라집니다. 또는 추계신고 시 페널티를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세금에 더해지는 세금도 있을 것이고요, 빠지는 세금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지 말라는 걸 했다.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복식부기로 해야 되는데 간편장부로 했다라고 하면 세금이 추가되겠죠. 추가될 겁니다. 또는 추계신고를 하면은 페널티를 준다고 했는데 부득이 추계신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이익이 더 작게 나오고 세금이 더 작게 나오니까.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른 페널티가 또 붙겠죠. 반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간편장부 대상자예요. 또는 추계신고를 해도 페널티를 먹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세금이 더해지는 어떤 가산세나 이런 불필요한 세금이 추가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각 세금의 20%씩 복식부기로 계산을 하니까 당연히 세금이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세금의 조합은 총 4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를 하면은 얼마, 간편장부를 하면 얼마, 기준경비를 하면 얼마, 단순경비를 하면 얼마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회계사가 계산한 세금은 여러분들이 계산한 세금과 달라지는 이유는 이렇게 4가지의 세금을 다 비교를 했을 때 가장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세금을 선택을 해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모두 채움으로 해가지고 우편물 날라오는 거 있잖아요. 여기는 공제감면이 보통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연말정산이라든가 또는 이제 홈택스,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들은 기본적으로 좀 많이 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신고가 좀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일단 오류로 잘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또는 이제 창업 감면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반드시 뭐 일반 신고로 전환을 해가지고 모두 채움이 아니라 다른 걸로 신고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세금이 더 덜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완전히 저 사람하고 나하고 동일한 업종에다가 동일한 세금이 나와야 되는데 의무도 똑같고요. 뭐 그런데 왜 세금이 다를까라는 거에 대한 또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그 내용은 보통 여러분들의 그 개개인의 습관에 따라 결정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냐면은 A라는 사람은 증빙을 굉장히 좀 잘 받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또는 이제 세금계산서 같은 거 잘 발행을 하고 사업용 신용카드를 굉장히 잘 쓰는 사람 같은 경우는 장부를 작성을 했을 때 비용이 굉장히 충실하게 잘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B라는 사람은 간이과세자, 특히 이제 간이과세자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간이과세자다 보니까 부가세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잖아요. 일반 과세자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적 증빙을 잘 수치를 안 하는 거죠. 이게 좀 약간 습관이 돼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법적 증빙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장부를 작성했을 때 비용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간이가세자분들은 세무대리인도 잘 안 쓰시는 분들도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소득세를 계산을 할 때는 차이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외에도 뭐 공제 감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 감면 같은 경우는 사업장에 대한 특성도 물론 고려를 해야 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직원을 몇 명을 고용을 했느냐 뭐 이것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의 나이 또는 사는 지역,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는 지역, 심지어 이제 언제 개업을 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약간 달라지는 내용들도 있어서요. 굉장히 또 이제 깊게 들어가면은 완전히 똑같은 수익 구조에 똑같은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세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진짜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는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만약에 할 수 있다면은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면 좋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한 세금과 그리고 회계사들이 계산한 세금이 왜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영준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